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눈이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출근길 괜찮았습니까? 눈 떠보니까 겨울왕국이다. 아, 겨울왕국이죠. 첫눈인데 첫눈이 또 대설로 이렇게 된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하여튼 교통 혼잡 피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명태균 씨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추가된 내용들이 계속 있는데요. 2022년도 보궐선거할 때 김영선 전 의원 여론조사 1등 하도록 가짜 조사 결과 만들어라,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면 전략공천을 준다고 했다면서 김영선이 1위로 하는 여론조사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네. 누구야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공천 줄게 이라는. 네,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다들 김영선 35, 김지수가 23, 방금화도 비슷하게. 그 다음에 김정현이는 한 17, 한 600개, 무슨 100% 고르게 지지받는 걸로 해갖고 여성이 좀 높게 해서 여론조사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냥 저번에처럼 가라로 만들어. 네. 조사 시간은 오늘 저녁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예전에 우리 가라로 만든 거 하나 있었잖아요. 표지. 네네네네네. 예, 표지 좀 색깔 좀 바꿔갖고 내일 오전에 나가야 됩니다. 자, 이거 보면 뭐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강혜경 씨에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예. 언급을 하면서 가짜 여론조사를 만들라고 한 날짜는 국민의힘 공천을 12일 앞둔 지난 2022년 4월 28일이었습니다. 네. 대놓고 가라, 그러니까 가짜로 가짜를 만들라 뭐 가라, 이렇게 일본 말이죠. 네, 예. 지시를 했는데요. 표본과 조사 방식도 정해주고 세대별 지지율도 마음대로 지정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마지막 부분에 예전에 우리 가라로 만든 거 있잖아요 라는 말을 또 하는데요.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여론조사니까 여론조사 조작이 한 번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라고 한 만큼 명 씨가 만든 이런 가짜 여론조사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의원이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라고 한 게 이 의원은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책임 소재 입장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해 보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만들어서 보고한 것처럼 추정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자, 또 지난 대선 앞두고 명태균 씨가 기획한 여론조사 비용, 이거를 댔다는 사람이 또 등장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김모 씨, 후원자 네, 김모 씨. 후원자 김모 씨입니다. 네, 이 관련된 내용도 예. 명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자 대결 있죠. 네. 허경영이하고 조원진이가 들어가야 돼요. 걔들은 무조건 나오잖아요. 네네. 끝까지 가거든. 돈은 내가 누구 김 씨한테 입금시키라 할게. 네네. 한 200 있으면 되겠죠. 네. 네, 해당 통화는 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결정된 뒤인 2021년 11월 22일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아하. 내용을 살펴보면 대선 여론조사 문항에 누구를 넣을지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로 허경영, 조원진 이렇게 거론이 된 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김땡땡 씨한테 입금시키라고 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김 씨가 오세훈 시장 후원자인 그 김모 씨인데요. 왜 김 씨한테 돈을 넣으라고 한 건지 MBC가 김 씨한테 물어본 결과, 김 씨는 윤석열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윤석열밖에 더 있겠냐라면서 몇백만 원을 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즉 김 씨는 윤석열 후보 관련 대선 여론조사 비용인 줄
알고 명 씨에게 몇백만 원을 보냈다라는 설명이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농담으로 웃으면서 윤석열이 되면 100배, 1000배 갚아 이런 갚아란 말도 했다고요? 했습니다. 네. 김 씨는 명 씨가 요청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준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강혜경 씨는 무상 여론조사 대신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이뤄졌고 또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도 공천을 바라고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는 첫 증언이 또 수사에 어떤 수사가 이 해당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뇌물이 되든 정치자금법이 되든 위반이 되든 누가 그거를 믿겠습니까? 지금 후원자가 명태균 씨 측 여론 비용을 대납해줬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입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한 어조로 아니라고 또 정면 아니래요? 부인을 했는데요. 예. 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를 전후해서 명시 측의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또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라는 게 오 시장의 설명입니다. 또 명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2021년 1월에 한 2번 정도 만난 게 전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또 후원자 김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는 여론조사가 쏟아질 때라 명 씨에게 따로 돈을 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즉 김 씨가 알아서 한 일일 뿐 캠프와는 관련이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건데요. 오 시장은 이 오세훈 측이라고 표현되는 점에도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람을 또 분명히 하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아니다. 말을 했는데 다만 오 시장의 이 정면 돌파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비용을 낸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또 여의도 연구원에 들어갔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인 만큼 정작 당사자인 본인만 받아보지 못했다는 해명은 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없어요, 설득력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제대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명태균의 여론조사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최초로 단독 보도했던 바가 있고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가 돼 있고 그걸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막 조작해가지고 이거 2% 올리고 몇 프로 올리고 몇 프로 맞추고 뭐 이런 건데 자, 또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 때 여의도 연구원 국민의힘의 그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장 지상욱 전 의원인데 보고서 빨리 달라 이렇게 재촉하는 녹취가 또 공개됐습니다. 야, 싱크탱크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달라고 했다는 거. 이거 문제가 더 커 보이는데요? 네, 문제가 커 보이죠. 강혜경 씨 측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이 부분도 듣고 오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혜경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다름 아니라 그 중국 거 조사가 덜 돼가지고요. 최종 보고서 내일 아침 돼야 전달 가능할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래? 오늘 오전에 뭘 보내주기로 했는데 네. 대체 뭐 연락이 없어요. 벌써 며칠이 됐는데. 아, 예. 다 게임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지. 저한테 급하게 좀 전화 좀 달라고. 네. 메모 좀 넣어주세요. 예. 듣게 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야.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참 고생시켰네. 아닙니다. 참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 나오네요. 네. 네. 특히나 좀 주목되는 네. 부분은 강 씨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이 여의도 연구원 차원의 조사가 아니었고 지상욱 원장의 이 개인 요청으로 진행된 거다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는데요. 네. 비공표 조사였고 또 따로 지원장에게 조사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게 강 씨의 설명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장, 중구청장, 성북구청장을 콕 집어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강 씨 말대로라면 여당 정책연구기관 수장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게 받았다는 게 설명이 됩니다. 네. 그 말은 명 씨가 왜 이런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어디에 활용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명 씨의 여론조사는 정치인 수사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명태균 씨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국민의힘의 2년 전 재보궐선거 당시에 공천 심사 자료 이걸 요청했다면서요. 네, 창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 심사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2022년 재보선 당시에 국민의힘 공관위원들 일부를 조사했었는데요. 공천 개입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순위 등이 포함된 공천 심사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료를 자발적으로 이미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천 관련 서류는 폐기하는 게 원칙인데다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남아 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자료 제출이 순조롭게 조율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강제 수사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배동호님, 박종현님, 그리고 귀염뚱땡이님, 랑님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거 더 무섭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강혜경님, 힘내세요, 혜리님 글 주셨습니다. 야, 여론 조사를 할 때 그것도 조작을 해요. 그 조사한 내용도 자체가 상당히 비용을 받고 해야 되는데 비용을 받지 않고 주면 그 기부행위 걸려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 돈 안 받고 나서 나중에 이른바 세비 반띵으로 나눠 받는 경우도 있고 공천 개입할 때 또 나 여론조사 해줬으니까 공짜로 이게 뭡니까? 다 불법 다 문제입니다. 여론조사도 지 마음대로 하고 그걸 갖고 가가지고 보고하고 그걸 또 나쁘게 활용하고 돈 안 받고 돈 안 받는 대신에 공천 개입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하고 관련 안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고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창원지검 여기서만 해서 될 일인지 좀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조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얘기부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네.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거부권은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앞서 지난 7일 있었던 기자회견 때도 특검법은 정치선동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이로써 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은 재임 12년 동안 45건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게 됐고요.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를 모두 더한 16건은 이미 한참 넘어섰고 네. 계속해서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거부권 행사라는 거는 아주 중대한 예외죠.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예외인 거고 그렇게 필요할 때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반복돼서 많이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거라고는 많은 국민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원래 28일 목요일 날 재표결을 붙일 예정인데 이걸 네. 좀 미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오는 28일 본회의로 예정됐던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네.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시간을 좀 두고 여론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어서 더 효과적인 시점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음 달 10일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여야 모두 전일을 재정비하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로 좀 결실욕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가 당론이었다며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서 남은 약 2주가량의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탈표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결국 이제 8표인데요. 8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무죄 부분 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는 자중질환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부분 이걸로 혹시나 이탈이 있을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고 10일이면 상당히 시간이 꽤 있어요. 네, 우리 2주가량 남았죠. 정치사에는 2주 정도면 한 2년으로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특검법을 폐기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는 재표결돼서 올라갈 것인지 한번 볼 만한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눈꽃님은 이번에 잘 되길 바란다 그러고 동굴세미님은 안 될 것 같다고 또 말씀 주셨습니다. 들국화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신하고 김건희 여사 범죄 수사 막으려고 대통령 된 거 아니냐. 거부권 행사. 그렇게 말씀까지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윤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